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사연은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또 다르게 생각하면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는 6년 전쯤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저는 아직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서공단 주변에 있는 소규모 자동차 계열 회사입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은 노동 강도가 빡센 편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와도 얼마 못 가 금방 퇴사를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에게 정을 붙이면서 잘 대해주기보다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일을 더 시키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근무하는 다른 근무자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었죠. 아무튼 이런 분위기의 회사였고 어느 날 30대 초반 이름은 김우석이라고 하는 남자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신입사원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오래 근무하겠구나 아니면 며칠 안에 그만둘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거진 제 예상이 맞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우석이를 처음 봤을 때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석이는 3개월이 넘도록 결근은 물론 지각 한 번 하지 않았고 거기다 일머리까지 있어서 같이 일하는 고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회사는 평균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 가끔 주말 특근을 해야 하는데 우석이는 주말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주말마다 간호를 해야 한다고 했고 본인 말고는 어머니를 케어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특근은 자율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이 주말 근무를 하지 않으니 조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우석이는 거진 1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실은 한순간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6개월이 지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우석이를 포함한 3명 정도가 정규직이 되었고 그날은 회사 단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우석이는 술을 마시다 휴대폰도 두고 급하게 화장실로 갔었는데 때마침 전화가 걸려왔죠. 무심코 전화기를 봤더니 엄마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니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우석이가 어머니 얘기를 할 때 어머니가 통증이 심할 때마다 가끔 전화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던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우석이와 같이 근무하는 회사 형인데요. 우석이가 전화를 두고 화장실에 갔거든요. 그나저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우석이 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더군요. 그렇게 우석이의 거짓말은 전화 한 통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저를 포함한 우석이와 같이 근무하던 사수들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다른 이유도 아닌 어머니의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죠. 다음 날 우석이는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됐고 그 일로 우석이와 인연은 끝인 줄 알았지만 몇 달 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울산에서 제 친구가 결혼식을 하던 날이었고 친구들 중에 제일 늦게 결혼을 하는 거라 좀 더 일찍 가서 축하를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잠깐 시간을 내서 신랑 친구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낯이 익은 남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유심히 쳐다봤더니 몇 달 전 같이 근무했던 우석이었고, 저는 아는 척을 하려다가 우석이가 불편할까봐 그냥 못 본 척 넘어갔었죠. 그 당시 친구가 결혼식을 하던 곳은 한 건물 안에 예식장이 여러 곳 존재했고, 친구 말고도 다른 예비 부부도 있어서 그분들 결혼식에 가나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랑 친구는 먼저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 예식 시간 10분 전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했죠. 그때 우연인진 모르겠지만 우석이가 축의금 봉투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긴 제 친구가 예식을 하는 3번 홀이었고, 거기다 신부도 아닌 신랑 측에 축의금을 내더군요. 오늘 결혼하는 친구는 대구 사람도 아니었고, 부산에서 지내다 울산으로 올라온 친구였기 때문에 우석이와 어떤 관계인지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우석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우석아,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지? 너 내 친구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우석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자리를 피했고, 앞전 직장 문제 때문에 저와 말하기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고, 친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축의금 봉투 안에 부적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평소 미신이나 종교를 전혀 믿지 않는 친구라 단순히 축의금 안에 부적이 들어있으니 좋은 의미의 부적인 줄 착각하고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친구가 들고 있던 부적을 재수씨가 발견했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부적의 뜻을 찾아봤는데 정말 섬뜩했다고 하더군요. 그건 발사병용부라고 하는 건데, 복수나 이별, 그리고 저주를 내릴 때 사용하는 부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에게 쓰이는 부적이라고 하는데,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었으니 너무 찜찜했다고 말했죠. 부적은 미신이니 그냥 태워버리면 그만이지만, 이런 뜻을 가진 부적을 받으니까 왠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상하게 찜찜하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축의금 봉투에 써진 이름을 물어봤더니 신재민이라고 적혀 있었다더군요. 친구도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는데, 더 황당한 건 봉투 안에 위아래 1,000원짜리 지폐와 그 사이로 부적을 숨기듯이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친구는 너무 어이가 없어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사진 속 봉투에 적힌 신재민이라는 글씨를 보니 문득 우석이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게 몇 달 전 우석이를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던 사람 중에 이름이 신재민이라는 사원이 있었는데, 저와 다른 업무 파트라 특별히 마주치지 않고 이름만 알고 있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근무를 했을 당시 찍어둔 우석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친구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했었고,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 동료에게 친구 이야기를 해줬더니 저를 보고 격리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부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하는데, 이력서에 적힌 글씨체와 축의금 봉투에 적힌 글씨를 비교해보라는 말이었죠. 회사 방침상 퇴사 시점부터 2년간을 보관하고 나서 폐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서류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격리 직원을 찾아가 부탁을 했고, 우석이가 썼던 이력서 글씨와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 축의금에 적힌 글씨체를 확인했더니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죠. 만약 평범한 글씨체였다면 몰랐을 텐데 조금 특이한 편이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더니 우석이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그렇게 친구는 우석이와 통화를 했었는데 정말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석이는 본인이 한 짓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본인 과거 일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우석이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창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웨딩 사진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무소식이던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날부터 우석이는 매주 얼굴도 모르는 남의 결혼식에 찾아가서 축의금 사이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름 머리를 쓴 건지 모르겠는데 축의금을 내고 서둘러 예식장을 빠져나갔고 한 지역만 가게 되면 꼬리가 잡힐 것 같아 대구에서 울산까지 내려왔던 거죠. 축의금 봉투에 썼던 이름은 매번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그날 하필이면 회사에 다니던 직원 이름을 썼던 겁니다. 우석이는 친구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죠. 입사하고 나서 어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특근을 하지 않았던 우석이가 주말마다 결혼식에 가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상처가 크겠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잘못이니까요. 우석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모른 척하고 넘어갔더라면 우석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이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아직까지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